야유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야유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정말 느끼신다 그러면은 충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진 사퇴하시라. 제가 이조 장관님을 뵌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네네. 예, MB 정부 시절에 청와대 계셨고 교육부 차관 장관 그 4년을 제가 온전히 다 배웠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또 때로는 좋은 정책도 함께 했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저하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은 틀리지만은 능력자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대한민국 역대 장관 중에서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교육 전문가로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소식을 듣고서 딴 거 몰라도 이주호 장관은 교육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좀 내심의 기대를 했습니다. 물론 저하고 철학과 관점은 틀리지만은 이주호식의 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거기에는 지난 10년 전에 장관으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에 또 내공도 쌓았고 또 다른 또 뭐 공부도 하고 또 경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가졌던 기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실망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게 지난 17일 날 교장들에게 그 집단 야유를 받았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심경이 어땠습니까? 네, 뭐 저희가 정말 소통을 계속 이제 강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야유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야유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정말 느끼신다 그러면은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부 장관에게 20명도 아닌 수천 명이 집단 항의를 한 것입니다. 목소리도 외치고 팻말로도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교육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교육사에서도 듣도 보다 못한 초유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말씀하실 때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그런 식의 야유받을 수도 있다. 그런 식의 인식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이조 장관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충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자진 사퇴하시라. 응? 그래서 본인의 명예만으로 절반의 명예라도 지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명예를 잃으면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에게 그 모욕을 당하신 이조 장관께서는 정말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겁니다. 이러다가 이조 장관님 제가 언제부터 얼굴을 뵈면은 얼굴이 이전 같지 않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거든요. 건강까지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장 선생님들 야유를 그냥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현장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신뢰와 건의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교육부 장관의 말이 누가 그것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께서 앞으로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제대로 할 것 같지를 안 해요. 그러면 본인에게도 불행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불행하고 교육계를 위해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교육부와 현장의 소통의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오늘 제가 1분만 좀 더 써도 될까요? 오해 제가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저 장관에게 제가 질의할 텐데 교사들이 장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질의 있으면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봐라 해서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자, 이번에 그 사단이 났던 넓음학교 관련돼서 넓음학교 시범 운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무리하게 앞당겼습니까? 앞당기려고 합니까? 뭐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워낙 현장의 반응이 뜨겁고요. 또 이제 시범하고 있는 과정에서 8개 시도 또 8개 시도도 뭐 상당히 지금 이제 호응이 좋고 그러니까 또 현장에서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 교장 선생님들의 그 요구의 목소리는 현장은 야,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떡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란의 목소리가 그 교양 포함되어 있던 거 선생님들이 뭐 아니겠습니까? 그 많이 모이셨는데 모두 다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뭐 일부 몇 분들이 하셨는데 그 초유의 예. 사태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면은 4천 명이 다 이야기해야지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인식의 참 문제고요. 자, 한 가지만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겠습니까? 그 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이 그 법령에서 이제 위임된 고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학칙에 물론 위임된 사안도 있지만 고시 자체로서 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이제 그 실천하도록 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좀 그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계속 챙기셔야 될 겁니다. 네네. 예. 또 다시 교장 선생님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자, 다른 질문인데요. 제외 한국학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전 세계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34개가 있어요. 34개 교가 있습니다. 34개 중에서 교육부 장관님은 지난 MB 정부 때도 5년 동안 교육을 관여하셨으니까 지금 장관이시고 34개 중에서 몇 개의 한국학교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좀 많이 가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 네. 아유, 네. 칭다오 한국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 다음 주에 이제 새로 오픈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학교가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시작한 학교 건축입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모금해야 될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 동안에 칭다오의 기업인 수가 반의 반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민들이 아무리 지었자도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칭다 한국학교 문제를 좀 잘 좀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남아있는 문제를 교육부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국가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좀 특단의 그런 좀 결심을 하셔서 칭다 한국학교가 제대로 좀 개교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야유도 받을 수 있고 또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야유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정말 느끼신다 그러면은 그냥 자진 사퇴하시라.